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2천억, 1,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각각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30억, 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스닥 다우가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가 또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추세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21선 위로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자리를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은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좀 더 이제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도를 계속 집중을 했던 모습인데 또다시 이제 매수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조금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N자로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813포인트, 네, 이전 전고점을 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817포인트까지 주가가 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강하게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꽤나 이제 많이 반등을 해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급이 크게 매수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양매수를 했지만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이전에도 연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수급 자체는 크게 뭐 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지 이제 그런 테마, 2차전지 테마의 그런 상승분 때문에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면 코스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이제 2,500선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완벽하게 상승 패턴으로 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고요. 환율은 2.5원 올라서 1,30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300원, 1,320원, 1,31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자체는 이제 FOMC, 오늘 이제 우리는 밤을 넘어가서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그죠? 내일 새벽 시간에 미국에서 FOMC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상대로라면 0.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스텝보다는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환율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이제 하락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추세 자체는 점점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안정화가 되고 증시도 이제 반등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채가 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닥 라인을 다지다가 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회복되면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런 국채 금리가 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과하게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자체도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 아래로 아마 장기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약 보합 수준 하락 혹은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상승 하락을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결과가 몇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흐름이 뭐 크게 우리가 예상 밖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진행하는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40원 하락해서 1.4% 하락을 했고요. 16,1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증시는 오늘 반등을 했지만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도 평소와 유사하거나 조금 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가격도 이제 1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지금 460만 주로 어제와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5일 연속 그리고 이제 이 15일을 제외하고는 3월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야금야금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1%, 뭐 0%, 1%, 0% 이런 식으로 힘을 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는 지금 400만 주 수준에서 이제 수렴을 좀 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다려왔던 그런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부터는 추가적인 그런 수급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이제 61선 근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계속 또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지겨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7일 정도를 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서 반등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박스권 안으로 주가를 밀어 넣어서 꾸준히 횡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점 자체는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을 할 시에 저점을 이제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멈추었던 그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하는 때가 언제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이탈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횡보 구간에서 꾸준히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주가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좀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이전에 그 저점을 찍지 않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물량도 계속 서서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수급을 또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또 이제 계속 물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가 32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5만 주, 56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가 좀 나왔고요. 주가가 이제 하락한 것보다는 수급이 좀 더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전과 또 유사한 패턴으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지루한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만 하락한 게 아니고 또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또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식으로 점점 이제 그 상승분을 유지를 하는 패턴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을 계속 보면 금융투자가 15만 주 매도했고 투시는 이제 6만 주, 연기금 투자자도 오늘은 매도를 했습니다. 4만 9천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좀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뭐 하루 매수, 하루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네, 6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뭐 그동안 매수했던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봅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이제 3월 16일 정도부터는 매수를 크게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뭐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뭐 크게 지금 상승 없이 또다시 이제 힘없이 빠지면서 굉장히 또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지금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는 구간이 다시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등하는 구간이 다시 왔을 때 이전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매수할 세력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이죠. 주 두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힘든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는 점점 높아지지만 주가가 조금 올라갈만 하면 다시 눌리고 올라갈만 하면 눌리고 네,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작년 8월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뭐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는 한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산이 이전에도 그런 패턴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흐름 이후에 이제 급등이 한번 크게 나왔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두산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했다가 다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밥켓 모두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룹사들 전체 다 지금 계속 네, 오랜 기간 큰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를 깨고 나가는 그 순간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더 네, 힘을 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04만 주고요.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네, 진행되었습니다. 한 2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요. 일별 공매도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는 계속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감소하고 대차 잔고도 감소하고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왜 주가는 자꾸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의도적인 그런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오늘 보시면 5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2,550만 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근래 대비해서는 가장 이제 낮은 수준으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갈 만한데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영원히 횡보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횡보하는 이유가 있고 그 주가가 어느 이상 하락하지 않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네,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배당 수익도 주지 않는 그런 종목을 누적 수급으로 이렇게 올해만 그죠? 11월 9일부터죠. 11월 9일부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상환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거의 1,800만 주 되는 그런 물량을 이렇게 확보를 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유 있는 그런 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승 시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계속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55만 8천 주 매도해서 당일 60만 주 수준으로 매도가 늘었고요. 전일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한 200만 주 가까이를 또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12.35%로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12%, 한 12.8% 정도 유지하다가 좀 이제
떨어지면서 12% 이제 한 초반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또 떨어지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재매수를 하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은 그런 흐름을 통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매수한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전에도 이런 모관서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MSCI에서 이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0일 동안 36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전 이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런 모관소홀이 그냥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매수를 한 것을 이제 또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공매도와 대차장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누적 수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지겨운 흐름을 겪더라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즈베키스탄에서 600억 규모의 LNG 발전 기자재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600억이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매출의 거의 뭐 10%도 10%도 아니죠. 네.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개별로 따지면 한 1% 수준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적은 규모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이제 첫 수주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또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1조 이상을 수주했었기 때문에 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모여 있는 그런 중앙아시아에서 연이어 수주를 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국 EPC 회사인 하얼빈 일렉트릭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2단계 천연가스 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 착수 지시서를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직접적인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의 그런 하얼빈 일렉트릭으로부터 이렇게 2차 분을 이제 받은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그런 가스터빈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 기자재 수주를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이제 큰 뭐 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가스터빈과 관련된 그런 스팀 터빈을 수주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이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계속 누적 실적을 쌓아간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LNG 발전소를 또 이제 노후화된 그런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LNG 가스를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가스터빈 시장과 그 다음에 그런 LNG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시장에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괜찮은 그런 소스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1분기에 심심치 않게 지금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좋은 흐름을 좋은 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600억 정도로 넘어가고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1주 이상의 그런 수주를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왜 자꾸 못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이제 12,000원, 13,000원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좀 그런 상승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조 수준이면 규모가 큰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특성상 매출액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률도 사실 다른 뭐 소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그런 큰 공사건들은 일찌감치 하루 만에 이제 수주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검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력이라든지 뭐 MOU 체결이라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건수들이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수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수주가 거의 확정된 공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예상들이 되었던 공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주를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를 움직였던 적이 있었죠.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었죠. 뭐 단독 협상 대상자처럼 LOI 계약, 뭐 구매 의뢰서와 그다음에 협력 의향서 MOU를 체결을 해서 거의 이제 수주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카자흐스탄 뭐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우즈베키스탄발 그런 수주는 사실상 이제 전체 계획상에 네, 어느 정도 가만히 되었던 그런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주 목표액 8조 6천억 중에 거의 100% 수주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 건수였을 수도 있고요. 어, 신한울 3, 4호기처럼 네, 거의 확정된 그런 소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당연히 그런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평소에도 수주 가능성이 컸던 그런 공사들은 큰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꼭 수주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단기간에는 이제 그런 소스가 나오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수주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 수주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꾸준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비전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수주권이 뭐 별거 아니다. 혹은 수주만 하면 내려간다. 뭐 그런 인식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소식. 직접적인 소식은 아닌데요. 영국이 이제 달에 롤스로이스 SMR을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SMR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거운데요. 2030년까지 계속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고성장하는 그런 신사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대형 원전을 그냥 단순히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네, 우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국에다가 46억을 지원을 해서 그 롤스로이스 SMR을 보내고요. 추후에 SMR 상용화를 해서 우주 탐사에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이 여러 방면에 지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볼 수 있었고요. 우주 산업에도 사용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SMR이 이제는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그렇게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뛰어드는 그 사업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도품을 수주를 했고요. 그런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또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네, 프랑스 주도로 유럽 원자력 동맹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성명 발표를 했고요. 협력 강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EU 연합 11개국은 최근 열린 스톡홀름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공동의 원전 안전 규정 마련,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등 신기술 관련 협력, 신규 원전 건설 공동 사업 추진 등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에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을 보시면 프랑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입니다. 스웨덴도 이제 원전 동맹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의장국으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성명을 불참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스웨덴도 관심이 크다라고 본다면 지금 12개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혹은 그런 추가 원전 검토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해서 뭐 세계에 대한 흐름에 반하는 흐름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소식이죠.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중동도 이런 새로운 원전 건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발전 비중을 뭐 크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주변 환경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원전부터 일단 우리나라가 거의 단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올 7월 달에 이제 본계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그 본계약 체결을 한수원과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조 단위의 계약을 아마 따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 계약은 거의 이제 확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과 그 다음에 한전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중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재를 중단을 하면서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죠.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연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협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니 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말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4월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그런 원자력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협력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면 이미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하기 전에 그런 양국의 기업 간에 얘기가 먼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불협화음을 거기서 발표를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이제 협의를 염두를 해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소식이 일절 없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협력이 성공을 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협력을 한다면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사실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지금 정황상 그죠? 네, 이런 어, 움직임상 분명히 좋은 쪽으로 좀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도 이제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적절하게 반등을 할지 뭐 그게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의 이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본계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와 그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전 협력에 대한 그런 공식화 소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계속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번 FOMC 결과는 네,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